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모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멤버들로 10일 확인됐다. 문창극 후보는 지난해 6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현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발기인 총회에 초대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 전까지 사단법인이었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당시 안전행정부로부터 재단 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초대 이사장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선임했다. 당시 초대 이사에는 훗날 김기춘 실장에 이어 2대 이사장을 맡은 손병두 전 경연 부회장을 비롯해 조갑재 전 월간조선 대표, 류석춘 연대 교수 등 극우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상 뉴스앤뉴스 최병성 기자의 기사입니다. 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발탁 배경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되시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녹용의 효능을 그대로 녹용에서 추출되는 PLAG를 천연 복제한 록피드. 녹용의 PLAG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주중 5회 매일 한 병을 국민TV 청취자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신청 시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청은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록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대학생회원 이현정입니다. 참여연대 청년 모임인 청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 잉여다, 무력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은데요. 청년은 청년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을 깨고 당면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으로 행동하고 연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록금과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20대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답답했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참여연대로 오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입니다. 네. 자, 60. 어저께 6월 10일 87년 6월 항쟁 시작했었던 20 몇 주년입니까 지금? 8, 9, 10, 1, 2, 3, 4 27주년인데 27주년을 맞이해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를 했는데 내정자를 문창극 한간에서는 이분의 발탁이 문창극을 발탁한 게 참극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몇십 년 동안 기자를 하다가 서울대학교에서 강사죠. 초빙 교수. 처음엔 시간 강사로 강의를 하다가 나중에 초빙 교수 자격으로 초빙을 했다 그러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꽤 우려됩니다. 사실은. 어저께 그 소식을 접하고서 고상만 씨랑 방송에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대독 총리의 교환이 아닌가. 대독 총리. 누구 대독 총리.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분이 그동안 기자로서 질문을 하는 몇십 년 동안 질문만 하다가 이제 질문을 받아야 될 처지에 왔는데 어저께 후보 발탁 소식을 듣고서 모여든 기자에게 공식적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후배들 운운해가면서 우리끼리니까 잘 알겠지 하면서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내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정치평론학회인가요? 뭐 그런 게 있대요. 정치평론학회? 뭐 그런 거. 협회? 뭐 이런 거에 회장을 했었나 봐요, 이분이. 근데 최근에 거기에 참석했던 분의 그 회상에 따르면 발제자가 와서 외부 강사가 와서 발제를 하는데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그거 사회주의적 발상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다 하더라고요. 정치평론학회에서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 황당해갖고 슬쩍 물어보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평론가들, 그 학회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저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서 넘어간대요. 근데 왜 저런 분을 협회장으로 앉혀있는가? 이사장인지 협회장인지 하여튼 대표인가? 간단한 겁니다. 스폰서를 잘 물어올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그런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서울대생들 평가, 문창극 총리 후보 수업받았던 서울대생들 평가는 해서 나온 것들이 있죠. 네, 여기에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SNU,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의 약자인가 봐요. 스누. 이 스누라이프의 문 후보자가 지명된 10일 2010년 당시에 올라온 글이 새삼 기억나 올린다라는 글과 함께 링크 하나가 올랐다는데 2010년 3월 21일 당시 시간 강사였던 문 후보자로부터 언론정보학과 전공 선택 과목인 저널리즘의 이해를 수강 중이라고 밝힌 한 학생의 글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 학생은 그 당시에 무상급식과 관련해 작성한 문창극 칼럼, 이게 사회적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도 수업시간 자료로 썼다고 불만을 토로한 거라는 겁니다. 공짜 점심은 싫다라는 제목의 3월 16일 칼럼에서 무료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싶다라고 말해서 주장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2010년에 서울대 한 교수는 2010년에 강좌를 부탁하니 흔쾌히 맡아줬고 이후 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요청해 다시 강의하게 됐다. 원래 글쓰기 같은 쉬운 과목을 부탁했는데 심화된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언론사상사 수업을 맡기게 됐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010년 당시 수업을 들었던 학생 중 강의평가에 참여한 10명은 문 후보자의 강의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3.0을 주었다. 난이도는 매우 쉬운 수준인 1.2점, 학점 만족도는 3.5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서술평가에서는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인맥이 넓어 언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일부 나왔다고 합니다. 국무총리는 행정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잘한다 못한다 이거 갖고 평가를 하는 것, 이걸 가지고 총리의 적절한가 부적절한가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겠죠. 하지만 이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가, 이거 중요한 겁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다짜고짜 사회주의 정책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언론사에 주필까지 맡았었고, 그리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행정을 총괄한다고 할 땐 참 문제가 아닌가 싶은 거고요. 그 외에 전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비하하고 근거 없이 비방하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요. 이런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차라리 안대희 후보자가 능력은 더 있었고 그나마 소신 판결을 내린 적도 많았던, 좀 보수주의 시각을 갖고 있어도 말이죠. 내용상으로 좀 충실한 분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대독 총리, 네. 하긴 기춘대원군이 계신데 실무가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능력 있는 총리 필요 없겠죠. 그래도 실망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선거 이후에 표정을 싹 바꿔갖고, 선거 전에 흘렸던 눈물이 사과나 반성의 눈물이 아니고 분노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이 여지없이 증명이 되는 그런 어제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제 60 항쟁을 맞이해서 시위를 벌였던 그런 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연행이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진압을 할 때 감정이 섞인 무리한 진압으로 뇌진탕을 일으키는 그런 분도 계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오늘 새벽부터 밀양, 원전 반대, 송전탑 반대를 외치는 그런 분들 전국적으로 진압에 들어가서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언뜻 카카오톡을 통해서 온 사진을 보니까 거기 할머니들이 진입을 막기 위해서 아예 우통을 벗고서 사생결단의 자세로 계신 모습도 있는데 그래요. 그렇게 60항쟁 27주년을 맞이한 어제 오늘의 표정은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인간을 국무총리 후보로, 대독 총리로 지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정당한 의사표현은 철저히 막고 소수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만하면 정말 분노의 눈물이었다는 것이, 박정희 2세의 눈물이 분노의 눈물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겠죠. 죄송합니다. 뭔가 좀 상큼하고 즐거운 소식으로 방송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죠? 가사로 봤을 때 말이죠. 가사로 봤을 때는 사실 힙합 뮤지션들의 가사가 상당히 치열하고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 힙합의 음악 양식에 대해서 아직도 익숙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거부감, 생소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죠. 특히 이제 70년대, 80년대 그때 젊은 시절을 보냈었던 그때 음악을 들은 분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그러나 정말 인정해야 될 것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저항의 음악 어법으로서 포크나 락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 힙합이라는 그런 장르야말로 저항의 어법에, 음악 어법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포크 음악, F-O-L-K, 원래 민속, 민요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인용할 때 이제 모던 포크를 얘기하는 건데, 모던 포크는 1950년대 이럴 때 미국의 민속학자들, 그리고 포크 뮤지션들, 우디 거슬리, 피트 시거, 앨런 로맥스 이런 분들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수집을 하죠. 우리 식으로 따지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충남 아산에 뭐 이런 거, 네, 소몰아가는 소리입니다. 에이 새끼, 에이 새끼, 에이 개새끼, 쥐새끼, 어이 뭐 이런 거, 예. 이런 걸 수집하면서 창작곡도 만들고 이것이 미국의 진보 운동이랑 같이 궤를 같이 해서 후배들인 존 바이즈나 밥 딜런, 필 오크스 뭐 이런 분들에게 전수가 되고 이런 분들이 60년대 청년 문화 결합이 돼서 또 베트남 반전 운동 또는 히피즘, 진보 운동, 평화 운동 네, 이렇게 돼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게 그런 내용보다는 형식, 통기타 맥주 청바지에서 통기타 들고 그냥 번안곡을 부르거나 러브송을 부르면 그게 포크구나 라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만 그것은 그 당시에 한계, 이 음악을 받아들인 청년들의 한계도 있지만 시대적인 한계가 더 많지 않았는가. 그렇죠. 저항성을 그대로 살리는 포크를 우리나라에서 구사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김민기가 그렇게 고생을 한 거고 말이죠. 예. 금지곡들이 양산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락도 마찬가지죠. 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크는 조단조단하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회가 어떻고 말이죠. 사색적인 느낌으로 사회를 비판한다고 한다면 락은 순간이죠. 단어 몇 개 또는 사운드로 또 리프라고 해서 인상적인 그런 두 마디 정도의 그런 걸 가지고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도 허용이 되지 않았죠. 뭔가 불온한 기성세대와 다른 약간 좀 이상한 기성세대가 봤을 때, 기득권이 봤을 때 그런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결국 75년도에 대마초 파동을 일부러 일으켰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걸 계기로 해서 당시 청년 문화의 기수들, 락, 포크 뮤지션들을 대거 활동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런 것처럼 힙합이라는 장르도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는 랩이라는 말로 처음에 나왔었죠. 힙합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힙합 문화는 흑인들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미국 대중음악에서도 하위 문화였다는 겁니다. 힙합. 흑인들이 충분히 교육받을 기회가 없고 충분히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흑인들. 그렇기 때문에 부쩍부쩍 자라나는 애들의 몸에 맞는 옷을 입히다가는 금방금방 옷을 새로 사야 되니까 아예 커다란 옷을 사 입힙니다. 오랫동안 입고 몸 덩치가 갑자기 커져서도 입을 수 있게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 특유의 똥싼 바지라고 하는 헐렁헐렁한 패션이 나온 거고요. 또 이렇다 할 악기가 없으니까 모여갖고 입으로 악기를 흉내를 내는 거죠. 두압두압 하면서요. 그러면서 보이즈 투맨이나 하는 그런 특유의 사운드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흑인들 특유의 말하는 그런 습관이 있죠. 그 습관에다가 그런 분노를 담은 그런 짓거려대는 랩이라고 하는 그런 양식. 그렇죠. 힙합이란 것은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패션도 있는 거고 또 그림도 있는 거죠. 그래비티라고 해서 왜 스프레이로 벽화 그리는 이런 것도 그런 장르 중에 하나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랩이란 이름으로 아직도 어두운 밤이었나 봐 뭐 이런 거. 한국말과 랩을 정확히 제대로 구사했던 것은 운율에 맞게 서태지였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UMC라던가 하는 그런 분들. 또 누구죠? 임대웅 PD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고 있는 네? 예, 제리 케이 이런 분들. 이 힙합 뮤지션들의 그 치열한 가사 쓰기라던가 문제의식은 정말 락이나 포크, 저항으로서의 음악으로서의 그 락과 포크 선배들이 충분히 존중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UMC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미스터 탬버린 맨, 밥 딜런의 원래 곡이었는데 그 포크락 시대를 열어줬었던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이 밥 딜런이 통기타 하나 가지고 Hey Mr. Tambourine Man 이렇게 부른 노래를 버즈라고 하는 그런 영국의 포크락 밴드가 리메이크를 한 거죠.
이 노래 외에도 또 턴이라고 하는 피트 시거의 음악을 또 포크락으로 선보여갖고 빌보드 차트에서 1위까지 했었나요? 미스터 탬버린맨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포크락 시대를 젖힌 겁니다. 포크락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창시자가 밥 딜런이긴 한데요.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은 바로 이 버즈의 힘입은 바가 크죠. 로드 맥퀸의 음악에 의해서 그 두 곡 들었습니다. 캐나다의 로드 맥퀸, 미국의 밥 딜런. 예.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콘서트 K 있는 거 아직 모르신 분들 계시죠? 네. 뭐 시간이 나시거나 그러면은 가볍게 놀러 오십시오. 아직은 선착순 70명이라 그러는데 70명 뭐 넘을 일은 만무하니까 자리는 있을 겁니다. 충분히 있을 테니까 오시고. 오늘 그 노정열 씨 어제도 저녁에 만났어요. 예, 그리고 고재열 기자 술은 끊었습니다만 입담은 여전하니까 6.4 지방선거 뒷얘기. 고재열 기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을 테니까 콘텐츠가 그 얘기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 그래서 고재열 기자가 아까 뭐라고 저한테 올렸는데 전반부에서는 지방선거 평가, 후반부에는 재미로 재미연구소 등 사는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재미로 재미연구소는 고재열 기자가 만든 1인 연구소일 것 같은데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가수를 모시지 않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음악으로 양념을 이렇게 치고 아마 고재열 기자 그리고 노정열 씨랑 그냥 같이 얘기만 나눠도 2시간이 훌쩍 갈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용 PD가 올려준 이 사진 포스터 옆에 김용민 PD는 오지 않는 거예요. 작년에 고재열 기자 왔을 때 찍은 거니까 잘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요. 김용민 PD랑 저랑 같은 라인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정열 씨랑 고재열 기자 잠깐 살짝 뒤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민 PD의 얼굴 크기는 압도적입니다. 영어로는 오버웰름이라고 하죠. 오버웰름. 네, 압도적이다라는 그런. 네. 아니, 이런 그 외모 갖고 개그하는 거 아닌데. 네. 아마 이 김용민 PD가 이런 거에서 민감한다 그러면 절대로 이런 외모를 가지고 놀려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김용민 PD의 훌륭한 점은 자기가 먼저 치고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황당했던 거는 2003년에 라디오 21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매체에서 김용민 PD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여성 진행자랑 둘이서 진행하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김용민 PD랑. 당시 김용민 PD가 스스로 자신을 슈렉이죠. 슈렉에 비유해서 이렇게 패러디한 그럼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그 웹자보 같은 걸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인간은 좀 뭔가 좀 방송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이 사진성인의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데디쿨 바보님 잘 들으셨죠? 플리포도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붉은 늑대님 UMC 블레츠 잘 들으셨고요. 사도요한님 손병두 전 전경련 부회장인가? 네. 글쎄요. 저랑 같은 돌림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이득 먹은 건 없습니다. 파트러슈님, 동그라미님, 날고 싶은 토끼님 또 오셨고 풀코님 오셨습니다. 송악산 거북님, 아름다워님, 요지경이죠 정말. 네, 플리포도님 덕분에 롱롱타임 들었습니다. 롱롱타임 로드 맥퀸의 올통IT님은 오늘도 IT 지원단 단원 모집한다는 소식 올려주셨습니다. IT 지원단 고맙습니다. 다크신사님 문창극은 문참극 또는 문촌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JJ킴님 반갑습니다. 행복한 동해맘님 좀비콤비님 또 오셨고요. 자, 오늘 2부는 물뚝심송님과 함께하는 독재유산 답사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격주였죠. 지난주에는 선거 특집이었으니까 지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보도연맹 학살 사건에 대한 하편 얘기 나누겠습니다. 시민님, 문창극 인사를 보면서 느낀 생각. 첫째, 박근혜는 민주 진보 진영은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듯. 그렇죠? 네.
둘째, 언론만 틀어주고 있으면 몽매한 국민들의 정신은 자기 마음대로 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그렇습니다. 박정희가 처음 정권을 잡았을 때 초대 국무총리로 삼은 사람은 당시에 가장 박정희에 대해서 비판에 필봉을 휘둘렀었던 동아일보 사장인가요? 동아일보의 고위 간부였던가요? 하여튼 그런 사람을 초대 국무총리로 세웠대요. 박정희 2세는 아버지의 이런 면도 배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알 실장님도 오셨고요. 귀요미 김용민님도 오셨습니다. 시민님, 문창국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적었는데요. 이 후보자는 차떼기로 대선 자금을 불법 전달한 배달책이었습니다. 배달책을 지금 그러니까 차떼기 배달책을 국정원장으로 앉힌다는 겁니까? 네. 격이 정말 많이 떨어지네요. 하긴 뭐 댓글 달던 사람과 그런 차떼기 배달책과 누가 더 급이 높을까요? 보통 우리는 이런 배달책들이나 댓글 다는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똘만이라고 하죠. 동그라미님, 무능한 야당에 대한 한탄을 올려주시면서 정의당아 널리 알려서 빨리 크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이런 당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죠. 뭔 얘기냐면은 지금의 우리의 현재를 위해서 투표를 한다 그랬을 때는 새정치민주연합 울며 겨자 먹기로 투표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보다 왼쪽에 있는 진보 진영의 여러 당들, 그런 당들의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이죠. 뭐 너무 거창하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그 독립투쟁의 와중에도 호치민은 똑똑한 젊은이들을 유럽으로 유학시켰습니다. 왜? 나중에 전쟁에서 이겼을 때 새 나라를 건설하려면 인재들이 필요하다. 인재들을 모두 죽일 수는 없다. 전쟁의 와중에. 그런 것이죠. 넬슨 만델라도 그랬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엄혹한 상황에서도 바로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유학을 시켰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를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집권을 막는 것, 새누리당의 선거 승리를 그냥 볼 수 없기 때문에 제1야당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많이 투표를 합니다만, 미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진보 진영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노동당에서 연락이 왔을 때 흔쾌히 수락을 한 겁니다. 홍보대사를 하라. 예. 제가 그 노동당에 가입을 했다거나 제 정당의 당원은 아닙니다. 어떤 당이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만 두루두루 응원하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 이유 없는 폭력의 만연, 약자란 이유로 두드려 맞아야 하고 누가 먼저 때렸는지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세상, 우린 그런 걸 개판이라고 얘기한다. 예, 어저께 시내에서 연행된 60대회 참가자들, 그리고 밀양의 어르신들, 그런 분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숫길 정아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지금 조신하게 2세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대리기사님도 오셨고요. 신이 내린 짱돌님도 오셨습니다. 파트라슈님. 네. 이 KK 까락입니까? 까락이라고 읽으면 됩니까? 오랜만에 생방을 듣다 보니 저항예술제 인천 8월 30일 그리고 31일 날 아마 저도 여기 출연할 것 같습니다. 꼭 막아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저께 제가 본 그런 포스터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그림으로 된 패러디물. 즉 이건희가 뭐 신경영이라고 해서 그 마누라 빼고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의 패러디인데 정몽준이 우는 사진을 딱 걸어놓고서는 마누라 자식 때문에 망했다라고 우는 모습. 예. 그리고 바로 이 고승덕 전 후보의 이런 절규하는 모습 보고서 마누라 자식 바꿨다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남의 불행에 대해서 가정사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웃음소리 제도로 삼는 것은 옳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